그동안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아직도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 같았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근원의 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명을 원해 왔다면 또 학업만 중얼거리는 일에 지쳐서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찾고 계셨던 분들도 여기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백일입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의 책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당시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다 부수고 바꿔버리고 싶었거든요. 제목은 좀 과격하지만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책의 방법은 실제 우리를 기쁨으로 안내합니다. 심지어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고 설명해 두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기만 한다면 자기 계발서들에 적힌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의 전반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깰 때 비로소 새로운 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 조 디스펜자가 그의 강연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의 말처럼 과연 어떻게 과거의 나를 넘어서서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을지 빨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우리는 육체적 자아든 감정적 자아든 혹은 영적 자아든 변화시키길 원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책에 끌린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 시도했던 육체적, 감정적 혹은 영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의지나 시간, 용기, 상상력의 부족보다는 인생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더 관련이 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초기의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물질과 생각으로 나누었고 나중에는 물질과 에너지로 나누었다. 물질과 생각 또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뉴턴 이후 약 200년이 지나 아인슈타인은 그 유명한 방정식 E는 mc 제곱을 내놓았다. 이는 에너지와 물질이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은 하나이자 같은 것임을 증명하는 방정식이다. 그의 연구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양자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경우 관찰하는 사람이 에너지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자 실험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확률로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관찰자가 어떤 한 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집중할 때에만 그 전자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입자는 현실에 나타날 수 없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파동 함수의 붕괴 혹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 마음과 물질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깊이 생각해보라. 본래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에는, 즉 관찰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다.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에도 없다. 따라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이는 양자장 안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당신의 현실도 들어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온갖 이상적인 자질이나 능력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며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한다면 관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 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원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해서 경험이라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연구 하나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포 생물학자 글렌 레인 박사는 생물학적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치유자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계획했다. DNA가 세포나 세균 배양물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는 치유자들에게 DNA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쥐고 있도록 시켰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센터에서 시행되었는데 그곳 연구자들은 감정의 생리학, 심장, 뇌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심장 박동 사이의 관계를 기록해 왔다.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 박동은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러워진다. 그와 반대로 사랑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하트메스 연구자들이 심장 일관성이라고 지칭하는 매우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만든다. 레인 박사는 먼저 이 심장 일관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 10명을 한 집단으로 묶었다. 이들은 이 기술을 적용해 사랑과 감사 같은 강렬하고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다음 2분 동안 DNA 샘플을 담은 유리병을 들고 있게 했다. 그 샘플을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 그룹은 감정만을 가지게 한 그룹이다. 훈련된 참가자들로 구성된 두 번째 집단도 첫 번째 집단과 똑같이 진행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과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DNA 사슬을 감거나 풀겠다는 의도나 생각을 동시에 갖게 했다. 이 집단은 DNA 샘플 구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DNA가 25% 정도
감기거나 풀렸다. 즉, 이 집단은 감정과 의도를 둘 다 가지게 한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에 훈련된 참가자들은 DNA를 변화시키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지만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활용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물질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 의도만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DNA 샘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그룹은 의도만을 가지게 한 그룹이다. 첫 번째 집단이 가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그 자체로는 DNA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세 번째 집단의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 의도된 생각 또한 DNA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처럼 피실험자가 대상에 대해 고조된 감정과 명확한 목적을 동시에 가질 때에만 그들이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의도를 품은 생각은 활력제, 촉매제를 필요로 한다. 그 촉매 에너지가 고양된 감정이다. 심장과 마음은 함께 작동한다. 감정과 생각은 하나의 존재 상태로 통합된다. 만약 우리가 DNA 사슬을 2분 내로 감고 풀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 창조 능력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트메스 실험이 입증하는 것은 양자장이 단순히 우리의 소망, 즉 감정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목표, 즉 생각에만 반응하지도 않는다. 양자장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띌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에만 반응한다. 한 신호 안의 파동들은 일정하거나 불규칙하다. 즉,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과 느낌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무언가 창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일관성 없는 신호의 결과는 어땠는가? 왜 그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는가? 하트메스 연구에서 보았듯이 변화는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에만 생겨난다. 파동이 일관성을 띨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열정적인 감정과 함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잠재적 현실로 자신을 끌어당겨줄 더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우리 가족과 좋은 집, 친구들, 그리고 직업에 감사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것은 외부 현실의 의지에 내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 모델이다. 새로운 현실 모델은 감각으로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기 전에 양자적 창조자인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당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해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그 미래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사는 지적인 사고과정 이상의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나의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의 경험의 감정적 몫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양자물리학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감각을 기반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감각으로 현실을 측정하고 재확인한다면 뉴턴의 패러다임에 갇히게 된다. 양자역학 모델은 감각에 기반해서 현실을 이해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미래의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각은 마음이 창조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경험한다. 즉, 경험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감각 피드백이다. 왜일까? 양자는 아무 몸도 없고 아무 사물도 없으며 아무 시간도 없는 감각 너머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실제이다. 따라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자신의 몸을 잊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인식을 외부 환경, 즉 삶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모든 것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배우자, 자녀, 재산,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모두 내 정체성의 일부이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려야 한다. 즉, 잠재적인 미래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순간에 그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물므로써 우리 마음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전과 똑같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실, 즉 환경에 영향을 주고 몸을 치유하며 미래, 즉 시간에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몸에 대한 인식을 놓고 시간의 흐름도 있는 순수한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은가? 순수한 의식이 될 때 우리는 환경과 몸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이다. 양자장의 아원자 세계는 순수하게 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순수한 의식이 되지 않고서는 달리 들어갈 방법이 없다. 어떤 몸의 상태로는 양자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무 몸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마음과 물질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에서부터 마음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다는, 즉 마음은 물질이고 물질은 마음이라는 양자 모델까지 살펴보았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변하려고 노력했어도 잘 안 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상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맡은 일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군사를 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만약 이랬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이다. 시공간의 경계 밖에서 당신의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시간에 앞서 변할 수 있고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이 단순히 내가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깨달음이었다. 나의 감각을 극복할 때, 내가 결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즉, 몸, 환경, 시간을 뛰어넘는 삶을 살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은 우주지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또 기쁘게 할 것이다. 우주지성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마음을 바꿀 때 삶이 바뀐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위대한 지성과의 접촉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한다. 이제는 다 자란 나의 아이들은 이 책의 3부에 나올 명상 방법과 비슷한 명상을 해왔다. 그 결과 아이들은 몇몇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바라는 물건이나 일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로 나와 약속했다. 아이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방해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때 우리의 규칙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고 또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야 했다. 내 딸은 20대로 현재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한다. 어느 봄날 나는 다가올 여름방학에 무슨 일이 펼쳐지면 좋겠는지 딸에게 물었다. 아이는 원하는 것을 많이 적어놓은 목록을 갖고 있었다. 방학 기간에 집에 와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대학생과는 달리 내 딸은 이탈리아에 가서 일도 하고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적어도 6개 정도의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한 주는 친구가 있는 플로렌스에서 보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방학의 첫 6주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보내길 원했다. 나는 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라고 하면서 우주지성이 딸아이가 꿈꾸는 여름을 실현시켜 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아이가 원하는 무엇에 집중하면 위대한 의식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궁리할 것이다. 내 딸은 실제 경험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연습해 왔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단지 여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곳들을 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의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또 매일 느껴보라고 했다. 나는 딸에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고 뇌의 시냅스가 그 정보를 현실인 양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려보라고 말했다. 만약 딸아이가 이탈리아에 간다는 꿈을 꾸는 기숙사생으로만 계속 존재했다면 여전히 똑같은 현실을 사는 똑같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아직 3월이었는데도 딸아이는 여름의 절반을 이탈리아에서 보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문제없어요. 딸이 말했다. 딸아이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싶었을 때와 원하는 대로 실컷 쇼핑을 하고 싶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 아이는 이 두 가지를 다 멋지게 해냈었다. 나는 딸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마음속으로 이런 경험을 상상하고 나서 일어날 때는 처음과 똑같은 사람으로 일어나면 안 돼. 마치 내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여름을 막 보내고 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 알겠어요. 딸이 대답했다. 아이는 매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변해야 한다는 내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매번 정신적 창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원하는 경험이 이미 실현되었을 때 느끼는 감사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딸이 몇 주 후에 전화를 했다. 아빠, 학교에서 이탈리아의 미술사 여름학기 강의를 개설한대요. 강의료는 제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이 7,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낮아졌어요. 혹시 그 돈을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인색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딸아이의 상황이 그 애가 애초에 세운 목표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양자장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스스로 이 가능한 운명의 결과를 끌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그 경험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진짜로 이탈리아 여행 속으로 들어가 이탈리아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꿈을 꾸라고 조언했다. 몇 주가 지나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이의 흥분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딸은 도서관에서 미술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점점 이탈리아어로 그것도 유창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 순간 교수가 말을 했단다. 방금 기억이 났는데 내 동료 한 사람이 이번 여름에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미국 학생들에게 초급 이탈리아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고 있어. 물론 내 딸이 고용되었다. 딸아이는 강의료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6주 동안 이탈리아의 6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고 마지막 한 주는 플로렌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보낼 수 있었다. 내 딸은 꿈꾸던 일자리와 여름방학 계획을 모두 실현시켰다. 이것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교수를 따라다니는 등 불굴의 의지로 기회를 찾아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딸은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는 대신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스스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딸아이는 양자 법칙에 따라 살고 있었다. 양자장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도된 운명에 전자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딸아이의 몸은 미래의 사건으로 이끌리게 되었다. 그 경험이 내 딸을 찾아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왔다. 그 일은 동시성을 통해 일어났고 딸의 내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잠시 생각해보라. 어떤 기회들이 나를 찾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 순간에 나는 누구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다른 모든 순간에는 현재의 존재 상태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바꿀 수 있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운명을 관찰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의 주제이다. 오늘은 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원리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 세계와 우리는 모두 에너지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의식으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삶에 대한 기대감에 얼굴에서 미소를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기분 좋은 기대와 희망이 차오른 시간이었다면 좋겠네요. 사실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본래 과학적인 내용에 해박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특히 실험이나 연구 결과를 읽을 때 속이 정말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근래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자기계발서들이 아주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는다. 혹은 믿고 싶어도 믿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의 작동 원리가 어떠한지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실제 어떠한지를 설명하는데 정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조 디스펜자의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해내는 책은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책의 제목에서는 당신이라는 습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습관을 포함한 더 큰 의미, 즉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이루는 모든 관념과 특징, 전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면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나를 바꾸는 작업은 내가 과거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 쌓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를 새롭게 재건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새로운 나로 살아가실 준비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백일이었습니다.